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누굴 탓할 수가 없잖아요. 투자라는 세상이 또 지금은 진행 중이니까요.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더블랜센터 한정남 차장님과 함께 어떤 대응이 지금은 최우선순위일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란 전쟁 개전 33일 차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연설을 했습니다. 기대했던 것은 종전 메시지, 하지만 들려왔었던 것은 확전입니다. 우려가 더 커졌고 여러 가지 헤드라인 지표들이 다시 우려 쪽으로 방향성을 켰습니다. 주말 최후 통첩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일, 또 주말을 앞둔 이 상황에서 심리는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조금 표현에 대한 정정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종전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었죠. 트럼프 입장은 그대로였죠. 근데 이란의 스탠스가 바뀌면서 우리가 이제 좀 종전의 기대. 그래서 저는 어제 과잉이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있는데 유가가 움직이지 않은 것 대비 너무 빨리 종전의 기대감을 키웠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지금 중국, 일본 대비해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두세 배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그 변동성은 뭐 어저께 과잉됐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조정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은 시장이 이미 아침에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불을 지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이게 좀 사석이라면 제가 굉장히 좀 자극적인 말들과 재밌는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데 방송이니까 참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을 말을 안 들으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때려 부셔놓고 나갈 테니 전 세계 나라들에게 너희들 알아서 해라 라는 표현으로밖에 들리지 않고 실제로 그 표현이 맞죠. 기름 필요하면 나한테 사가고. 참 세상이 너무 빨리 무섭게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떤 힘의 논리에서 말하는 것들을 도덕적 기준으로서 말하는 것보다는 저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먼저 세워야 되냐는 것이 이 세상이 바뀌어가는 속도를 제가 쫓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마저 드는데 그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 논리로 받아서 이해해 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난 모르겠어. 난 기름 팔아먹을 거야. 다 때려부시고 나가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란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기준으로 납득한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정말로 피해가 없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 재선이 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달러의 패권으로서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과 그 기저 베이스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건데 지금 이 그림은 동맹국들이 고민을 할걸요. 동맹국들이 몇 개 남아있지도 않을 텐데 이런 식이면 지금 가장 달러의 패권을 그래도 유지해 줄 수 있었던 절대적인 힘이 일본인데 그 다음 유럽과 어떤 이랬던 전략적을 같이 짜나갈 수 있던 것이 굉장히 핵심인데 어느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겠죠. 그래서 틀림없이 이 스탠스에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의 기자회견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직전에 있었던 타코 트럼프는 시장의 영향력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필 미국장은 쉬어가고 우리는 주말이라서 진짜 짜증이 많이 날 텐데 이거는 좀 저는 지금까지 최근 한 달 동안 이런 전망을 저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좀 타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가져볼 텐데 어쨌든 내일은 금요일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장은 아주 짜증나는 영역에 들어갔다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마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 10시 그 20분간의 숨막혔던 시간 속에서 기대를 찾아볼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계좌가 지금 운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한번 힌트를 찾아볼까요? 물론 종전이라고 우리가 믿었죠. 그래서 어제 과열일지라도 가장 먼저 올랐었던 쪽은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대감이 꺾이고 나니까 반도체 쪽에서 낙폭이 또 두드러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이닉스는 어제 시가를 침범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전자도 그냥 다 토해냈어요. 어제 휴장이었던 거야 라고 치부하기에는 보여줬던 기대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좀 힘들거든요. 반도체 여전히 지난주 언급 주셨던 시나리오와 동일하세요. 지난주는 새로운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분할 매수로 지금은 관망하면서 지켜보자였거든요. 네. 똑같아요? 사실 제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33일이 지났다고 했죠. 오늘이 제일 짜증납니다, 저는. 가장 화가 많이 나는 날이에요, 오늘이.
제가 좀 감정이 격양되어 있었다. 지금 이전까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저에겐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을 만큼 대응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대응을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네. 정말 좀 짜증이 났었습니다. 여기서 뭐 어떻게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것 자체가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죠. 또 무슨 얘기가 나오면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막연하게 맨날 그러는 것 중에 원오브 데미야라고 하기에는 오늘이 제가 더 아팠던 이유는 이번에 반등이 직전이 나오기 전에 하락했었던 네. 이유 중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반영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을 딛고 올라온 반등은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다시 깨트리고 내려가니 상당히 골치가 아픈 영역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시나리오는 똑같아요. 어설픈 기술적 대응보다는 뉴스가 다시 또 타코 트럼프가 나오고 시장이 안정을 찾고 또 이란도 이렇게 해서 그래 좋아 그럼 같이 죽자 이렇게 나갈 수 없을 거거든요. 주변국들과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파키스탄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이것이 중재를 잘하는 키워드를 가지는 국가가 앞으로 중동 국가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버선발 벗고 뛰어나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우디가 될 수도 있고 파키스탄일 수도 있고 저는 아랍에미레이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돼서 유가만 안정을 찾아준다면 지수는 다시 반등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뉴스가 주는 너무 과한 두려움과 네. 자극적인 것보다는 그냥 또 이제 뭐 타코 트럼프가 나오면 반등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지금까지 했던 흐름 속에서의 자신 없으면 무대응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의 변수는 그렇다면 유가 그리고 과연 타코가 발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차장님 질문을 바꿔서 오늘 같은 장에서도 살아남은 섹터가 오히려 눈부심을 우리에게 줬잖아요. 하나가 방산이고 하나가 2차 전지인데 그 가운데 2차 전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방산은 연계성이라도 있죠. 근데 네. 2차 전지는 뭐예요? 수요일 날 아침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가장 앞단에 있는 섹터는 2차 전지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는 2차 전지가 완전 최바닥에 있었을 때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했었어요. 네. 2차 전지가 지금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오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난 내 생각에 전기차는 아닐 것 같다. 전기차이려면 그 최바닥에 있었을 때입니다. 아무도 얘기 안 했을 때 올라갈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턴하려면 조건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전기차로 오르려면 전기차 때문에 오를 수 없다. 전기차는 중국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 판매가 안 되거나 아니면 ESS로 올라가야 된다. 지금 두 가지 얘기 다 나오고 있잖아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전기차 기대가 되게 컸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지수가 반등을 줬었을 때 이렇게 급반등이 나올 때는 1차적으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이번 하락 파동에서 많이 빠진 종목이 급반등을 줘요. 그래서 그 전날 많이 빠졌던 반도체 바이오가 어저께 반등을 세게 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최근 시장에서 이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뭔 일이 있어 했었던 섹터가 2차 전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반등을 준 다음에 다음 사이클로 올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쪽에서는 유럽에서 중국산을 배제할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ESS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ESS가 가기에 대전제 조건이 신재생이거든요. 지금 신재생 관련된 주들도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ESS가 더 뚜렷한 명분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졌구나. 그러면 이제 2차전지 관련된 주들이 갈 수 있는데 삼성 SDI가 이제 테슬라와 뭐 손잡고 무언가를 한다, 우주 쪽으로도 진출한다, LNF 실적에 대한 기대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주변 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 2차 전지가 좀 상대적으로 업황의 실적의 매력도는 뒤에 있어야겠지만 실적이 좋다라는 걸 다 아는 것보단 모를 때 사두는 것이 나중에 보면은 기회 이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인다, 반도체보다. 라고 했더니 상당히 많은 분이 에이, 2차 전지는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곳에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오히려? 했습니다. 예. 오히려. 반도체는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2차 전지는 여전히 저는 먹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불변이에요. 가장 앞단에 있는 종목은 무조건 SDI고요. 삼성 SDI. 네. 그 와중에서 저는 코스닥 지수 ETF에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형제가 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 그런데 조용하잖아요. 정확하게 틀렸죠. 예. 코스피 2차 전지가 좋은 거예요. 맞아요. LNF나. 네, 에코프로 머티라던가 예. LNF, 포스코 퓨처엠도 주가 움직이면 탄력도에 먼저 가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만의 소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설을 굳이 써서 제가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걸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피 2차 전지가 좋구나. 그리고 그 흐름이라고 한다면 에코프로도 가겠구나. 자기 때가 되면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탄력도 앞에서는 일단은 우선순위를 볼 건 뭐라고요? 코스피 2차 전지, 삼성 SDI가 총대장이고 코스피 2차 전지가 지금 이 시장에서는 대장이고 그 다음 단에서는 에코프로도 자기의 타이밍을 기다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네요. SDI가 대장같이 느껴지는 게 SDI랑 연결고리 있는 종목군들은 다 좋다라는 점. 코스닥에서 피노가 있긴 한데 피노도 SDI와 연결고리가 있어서인지 오늘 19%대 급등 마감을 합니다. 자, 2차 전지는 그렇다면 에코프로 BM은 시간의 때가 오면 기회가 될 것이다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정말 궁금한 질문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럴 때 차장님이라면 포트 구성 어떻게 하세요? 단기적으로 짧게 바라보시는 전략 쓰실 거예요? 아니면 기회 있는 쪽에서 잠자고 있는 머니를 넣어둔다? 이렇게 활용도를 보실 거예요? 어떤 섹터가 유효 섹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산의 상당 부분은 그냥 시장이 이럴 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이때가 기회였구나. 우리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냥 오르고 떨어지고 간에 내가 주식 숫자를 늘려나가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면 이럴 때는 조금씩 빠질 때마다 모아간다는 것은 기본 전제로 그렇게만 할 수 있나요? 이 요동성 있는 장, 이 요동치는 장을 단타도 치고 싶잖아요. 단타가 얼마나 어렵냐면 주가가 빠지면 내일도 빠질 것 같고 주가가 오르면 내일은 더 오를 것 같이 만드는 게 요즘 시장이라서 그러한 어설픈 상상보다는 수익 나면 팔고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그냥 마음을 비운 그냥 숫자만 보고 차트 같은 거 요즘 보시면 조심스럽습니다. 차트 보시는 매매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빠졌네 그러면은 조금 사보고 더 빠졌네 좀 더 사보고 왜냐하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갈지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떨어질 때는 이렇게 떨어지고 정말 이런 장을 제가 앞으로도 또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장이 고착화되어 가는 느낌이에요. 한국 시장이 약간 게임화되어 가는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게임처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런 와중에서 오늘 그런 얘기 나왔죠. 차라리 파이프관을 뚫으면 어떠냐. 호르무즈 해협 옆으로. 근데 이거 처음에 호르무즈 얘기 나왔을 때 제가 그 글 지도 보면서 그런 생각 상상했었거든요. 나중에 전쟁이 심하게 되면 그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오늘 나와서 그거 관련된 휴스틸이라든가 넥스틸 뭐 이런 종목들 강간주들 테마처럼 움직였잖아요. 이 테마가 나중에 어떻게 그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움직일 테마로서의 왜냐하면 진짜로 이란과 협상을 할 때 말은 안 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거 강간 팔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런데 협상을 하는 국가들이 이란에게 좀 상대적 지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계속 될 만한 소스 토크 주제 정도는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올라가는 것들의 특징이 거의 대부분은 전쟁발 이슈와 함께했기 때문이네요. 자, 양대 시장 4.47%, 5.36% 보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 통해서 자, 어떻게 한 주 마무리해야 할지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고맙습니다.